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온다는 오일머니의 대명사 사우디가 최근 전기를 만드는데 석유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쫓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발전소를 빠르게 시장에서 축출하고 그 빈자리에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가스복합 발전소를 채워넣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하자 세계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사우디가 현재 전력 공급의 절반 가까이 담당하는 석유 발전을 수년 내 완전 폐쇄하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사우디의 석유 발전 설비 용량은 49.6기가와트로 1.4기가와트 대형 원전 35개분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설비에 더해 미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설비까지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우디 정부의 확고한 의지 때문입니다. 앞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6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 개발 프로그램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석유발전소 중심의 화력발전원은 향후 수소발전 설비로 전환할 수 있는 가스복합발전소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왕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사우디 정부는 매년 수기가와트의 발전소 신설 물량을 입찰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우디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탈석유, 탄소 저감 정책에 한국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차로 1시간 반, 사막 한가운데 굴착기 수십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땡볕, 고온 건조한 강풍 속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유발전소를 폐쇄하고 가스 복합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에 따라 사우디 최대 에너지 기업 아쿠아파워가 우리 한국전력 등과 함께 짓고 있는 가스복합 발전소입니다. 인근 나이리아에 짓고 있는 발전소까지 포함해 총 규모 4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 규모로 30% 지분을 가진 한전은 건설 이후에도 25년 동안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 수익도 올릴 전망입니다. 수도 리야드 동쪽으로는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140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자프라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심장으로 이 프로젝트 역시 지난 2022년 한전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내륙 사막에서 공기로 터빈에 열을 식힐 수 있는 공냉식 응축기가 설치됐는데 여기에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인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총 272km에 이르는 해저 송전망이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이고 K원전의 첫 쾌거였던 바라카 원전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중동에서의 한국 입지는 해가 다르게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건립 등으로 중동의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팀코리아의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기술 고도화와 조직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동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86조 원을 쏟아붓는 초대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주차 솔루션을 수출하기로 한 것인데요. 창사 이래 첫 해외 솔루션 수출로 K모빌리티의 중동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1일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디리아 프로젝트에 주차 플랫폼을 포함한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리아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630억 달러 약 86조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기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우디 왕조 발상지 인근 14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최고급 리조트와 빌라, 병원, 쇼핑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며 2030년까지 준공 예정인데 현재 일부 구역은 가오픈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디리아 내 차량 6만 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광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주차 예약부터 결제, 차량 위치 찾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우디는 왜 카카오 모빌리티를 선택한 것일까요? 무엇보다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실내 측위 기술 FIN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주차장이나 터널에서도 모바일 네트워크 신호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카카오 내비 이용자들이 지하주차장에서도 헤매지 않고 차를 찾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 주차장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UPC 기술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차장은 차단기 방식, B 주차장은 번호판 인식 방식을 쓰더라도 이용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카카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대별 주차 수요를 예측하고 지역 단위로 차량을 분산시키는 운영 노하우도 갖췄습니다. 이러니 사우디 선택을 받은 것인데요. 중동 시장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회의 땅입니다. 석유 자원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려는 중동 국가들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서입니다. 사우디만 해도 네옴시티, 홍해 프로젝트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줄지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디지털청 방문단이 판교 사옥을 찾아 기술을 체험했고, 올해는 OECD 국제교통포럼 글로벌 방문단과 일본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사우디 진출이 K모빌리티의 글로벌 확산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가 중동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통할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네이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버가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에 성공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에서 건설붐을 일으킨 건설업계에 이어 네이버가 독보적인 정보기술 역량을 무기로 제2의 중동 특수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동 전역과 유럽, 아프리카 등 인근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메카, 메디나, 제다 등 사우디 도시 3곳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가 발주한 이 사업은 현지 공공앱 운영사 발라디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공사의 디지털 부문 자회사인 NHC 이노베이션이 주도하며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랩스, 네이버페이로 구성된 팀 네이버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도시 3개의 총면적은 약 6,8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11배가 넘고 건물 수도 92만 동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네이버가 고해상도의 3차원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가 통합돼 현지 도시계획 관계자와 엔지니어, 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는 중동을 포함해 올해 북미와 동남아시아까지 3곳을 핵심 공략지로 낙점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 북미에서는 글로벌 AI 스타트업의 산실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신설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하고 현지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에 착수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현지 AI 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 현지 업체와 태국어 특화 LLM, 즉 거대 언어 모델과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업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소버린 AI 개발에는 엔비디아와 협업할 예정이라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거대 언어 모델 LLM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현지 맞춤형 LLM을 만들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등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중동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문화적인 영향력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한때 중국 열풍이 불었지만 지금은 한류 열풍이 완전히 압도한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의외의 순간에 놀라게 됩니다. 외국을 여행할 때면 아시아인을 향해 으레, 니아오나 오하요 같은 중국어나 일본어 인사를 듣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가 먼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신기할 정도로 단박에 알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막의 열기 못지않게 중동에서 체감한 K컬처에 대한 관심은 뜨겁고도 생생합니다. 먼저 마트에 들르면 식초, 참기름 등 한글 표기 제품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라면 코너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인 건 한국의 대표 매운 음식인 불닭볶음면입니다. 드라마, 먹방, K-팝 가수가 즐기는 메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현지에서도 한국 음식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사우디 현지인은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한류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행 라면 수출액은 1,12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전체 라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이며 2019년 이후 연평균 31.5%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해 아랍에미리트 수출액은 1,502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8% 줄었지만 2019년 이후 수출액은 연평균 40.2%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증가 속도입니다. 사우디에서 K컬처가 확산한 데에는 중동 전역을 휩쓴 개방의 흐름이 한몫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카페에서조차 가요를 듣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보수적인 근본주의 교파인 와하비즘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고전음악은 물론 대중음악까지 일절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드라이브 이후 사우디에도 경직된 문화의 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엔터테인먼트청 출범 이후 사우디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석 공연 관람을 공식 허용했습니다. 당시 공연에서 여성 가수와 연주자들이 히잡 없이 무대에 오른 모습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후 사우디는 영화관과 콘서트장 운영을 공식 허용했고 비전 2030에는 2030년까지 영화관 300개 이상을 세우겠다는 목표도 담겼습니다. K컬처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2019년에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가수 슈퍼주니어가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어 수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비아랍권 가수로는 처음으로 스타디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공연장을 찾은 여성들은 히잡을 벗은 채 공연을 즐겼고 이 모습은 현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가수들의 뜨거운 공연 열기와 함께 현지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한류를 향한 현지의 뜨거운 반응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문화개방 기조와도 맞물립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인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사우디 도시 세계를 세계 100대 도시 반열에 올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국내 가계 지출 비중을 2.9%에서 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리야드 외곽에 조성 중인 키디아 프로젝트는 왕국 최대 규모의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복합지구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은 소프트 파워에서는 한류 열풍이, 하드 파워에서는 각종 첨단 인프라 건설 능력이 중동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